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교재를 만드는 선생님들이 올해는 좀 신경을 덜 쓴 것 같아. 좀 촉박해가지고 문제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선생님도 이제 일일이 풀어봤거든. 일일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뭐야, 분할하고 분배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거든. 너희들 교과서에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분할하고 분배를 이용하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 특히나 은근슬쩍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분할하고 분배가 쓰였네.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풀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할하고 분배를 좀 정확히 공부한 학생들은 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눈에 띄었어요. 분할하고 분배가 쓰이는 문제들이. 뭐 기초연습 4번 같은 경우도 분할하고 분배가 좀 쓰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수능에는 안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내신 시험범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이 막 편집한 거라고 했잖아. 나중에 이쁘게 한글로 편집해가지고 이제 한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토 나올 때까지 계속 좀 반복을 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거의 뭐 숫자만 바뀌어서 이제 출제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종고 같은 경우는 확통 시험 범위가 뭐냐면 교과서랑 해당 교과서랑 요 수능 특강이거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수준이 좀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이제 매년 풀어봤잖아. 오케이? 난이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실력 완성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떨어진 것 같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예전 교재보다 좀 난이도가 떨어진 것 같고 레벨 1은 좀, 자신 가져도 될 만한 문제들이었고, 레벨 2에서도 몇 개 신경 써야 될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튼,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3월 며칠이었지? 첫 모의고사가? 3월 26일이야, 28일이야. 아무튼, 그날 보는 시험 난이도는 레벨 3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 있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매 어떻게 해요? 뭐 고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난이도, 이 정도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음 접하니까 마치 우리 며칠 전에 덜 춥다가 갑자기 추워버리면 진짜 춥게 느껴지잖아. 맞니? 근데 막 영하 7도, 8도 내려가면 엄청 춥게 느껴지다가 그 다음날도 6도, 7도 되면 그것도 추운 기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춥게 느껴지는 거지. 그 아이디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찬바람을 맞다 보면 알겠습니까? 자, 추위에 적응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몸에 질문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좀 나가야 쓰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어? 반드시 하는 과정이 뭐냐면 해설지 봐야 돼. 해설지 봐가지고, 이 방법이 더 낫네? 싶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방법이 좀 동원돼야 돼요. 전술적인 방법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재풀이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더 좋은 풀이법이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좀 알려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풀이법이 더 좋으면 선생님의 풀이법을 선택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그러면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4번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전체 집합 U가 나왔고요. 부분 집합 A하고 B가 나왔어. 그럼 대답해 보시오. 자,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뭘로 풀자고 했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접근하자고 했지.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 우주는 네모나죠?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A하고 B라는 집합이 제시가 됐어. 그러면 A 집합, B 집합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제한 조건,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따라가 봐. A하고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래. 아,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맞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도 익숙해져야 될 표현이라고 여기에다가 줄을 치시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A 교집합 B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뭔가가 들어가야 되지. 그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A 교집합 B에는 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떠올려야 돼? 여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몰라서는 큰일 나는 공식이 하나 나오네요. A 교집합, B 여집합 뭡니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은 바로 A 차집합 B를 나타냅니까? 차집합 공식 맞니? 자, 그래서 모르면 큰일 나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건 뜻이 뭐예요? A에서 B 부분을 삭제하는 거지. 그러면 A에서 B 부분을 삭제하고 남는 A에만 있는 원소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A 차집합 B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어차피 누구뿐입니까? 1, 2, 3, 4뿐입니까? 그러면 요 1, 2, 3, 4들이 이제 여기에 쪼개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제약 조건부터 한번 해봐. 뭐 먼저 해결할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어쩔까?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하나 들어가든 두 개 들어가든 세 개 들어가든 네 개 들어가든 많이 네 가지 경우가 있지. 맞아요? 근데 A 차집합 B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대. 그럼 여기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갈 놈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그럼 요 부분에는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여기 들어갈 놈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해결. 자, 요 부분에 들어갈 놈, 즉, 별 부분에 들어갈 놈,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풀이법은 책에 안 나와 있는 풀이법이니까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 개념 설명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좀 필요한 것들은 정리하셔.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 풀이법하고 다른 풀이법이다라고 이제 말해주면 그거는 꼭 정리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른 풀이법이야요? 홍반장의 풀이법?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여기 구한 거지, 여기 들어갈 놈.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연출, 예, 요 놈이 들어갔다고 할게요. 오케이? 이 자리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하고 3하고 4는 이제 또 쪼개서 넣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럴 때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제약 조건, 제시 조건. 교집합에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는 몇 개 들어가야 돼? 한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즉 A 교집합 B에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 거라고. 그리고 A 교집합 B에 두 개 들어가는 경우. A 교집합 B에 그러면 뭐?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맞니?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하나인 경우. 그럼 하나인 경우는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몇 개? 하나를 뽑아야 돼. 맞니?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서 뭐 2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해봐. 그럼 이제 2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3하고 4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3하고 4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3한테는 선택권 몇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 4한테도 선택권 몇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이제 두 개야. 그럼 A 교집합 두 개, B가 두 개라는 것은 이제 아까 1은 집어넣었었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여기에 집어넣을 놈 두 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자, 얼마? 세 개 중에 두 개 골랐어. 그러면 얘하고 얘 골랐으면 2하고 3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어요? 4 남았죠? 그러면 4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4한테는 선택권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제 세 개인 경우야. 그럼 세 개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것들 싹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개 중에 세 개 골라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채워져 버렸죠? 오케이. 그래서 또 마무리 자리야 쓰겠죠? 요 경우 또는 요 경우 또는 요 경우지. 그래서 이것들은 뭐 해야 돼? 합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사건과는 곱사건이죠. 여기에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결정하는 거였지. 맞나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원리 원칙대로 구해 봤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또 두 번째 방법, 아까 요거. 지어고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요 책에서도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풀었냐면, 몇 가지 결정하는 건 똑같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네 개 중에 한 개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맞아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 교집합에 제어고 단계 들어가는 거지. 그럼 제어고도니까 우리는 여섯 건을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A 교집합 B에 제어고도 하나가 들어간다의 여섯 건은 뭡니까? A 교집합 B에 하나도 없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교집합 B에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A 교집합 B에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요?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 사건은 전체에서 빼줘야 되잖아. 아무튼 그러면 이한테는 선택권 몇 개예요?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까? 두 개. 3한테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 4한테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입니까? 그래서 얼마? 2가 된다고? 뭐 구한 거예요, 이거? 여사건 구한 거지, 여사건. 그럼 전체에서 빼줘야 되겠지. 그럼 전체는 뭐야? 2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2한테 선택권 몇 개? 3개. 3한테도 여기 아님 여기 아님 여기 3개. 4한테도 여기 아님 여기 아님 여기가 전체 경우의 수였을 거라고. 그래서 333에서 빼준 것이 바로 될 거라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다고. 이해됐습니까? 글자가. 음. 유제 5번. 아까 이런 것까지 다 풀어주면 시간이. 유제 5번. 이제 선생님 이제 또 다르게 풀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 남으면 그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 먼저 쭉 해결할게요. 6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대요. 유제 6번. 자, 그럴 때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야. 그러면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맞다가 편합니까? 아니다가 편합니까? 맞다가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마찬가지로 여 사건을 생각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P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우라는 건 여 사건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전체 경우에서 뭐 빼주면 돼? P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뭐예요? 우. 5개. 세 개입니까? 그래서 토탈 몇 개? 8팩. 근데 우 5개, 5팩. 상 3개, 3팩입니까? 그럼 P를 지나는 경우는 그 뭐예요? P를 지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와야 되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위로만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P를 지나서 가는 경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여기까지. 상. 그래서 몇 개? 4팩. 3팩. 오케이. 그리고 P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B까지 가는 경우 상입니까? 그래서 얼마? 3팩. 2팩입니까? 이것은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죠? 이게 바로 P를 지나는 경우지.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빼주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뻘뻘뻘 좀 해줘요. 틀린 있으면 말해주시고. 4번. 자,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111, 222, 33이라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지. 맞니? 요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완전 아겠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왜 표현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선생님이 잠깐 했거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하는 것. 어차피 나열하는 경우는 똑같지 않나? 다른가? 읽을 때는 다르겠지. 1, 2, 3, 4랑 4, 3, 2, 1은. 맞아요? 근데 어차피 나열하는 경우는 똑같지 않을까? 경우의 수는? 1, 2, 3, 4를 배워라나 4, 3, 2, 1을 배워나 똑같이 어차피 4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학적인 표현 그냥 막 그냥 멋지게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숫자 만들기 문제는 무조건 네모 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모 몇 개 쳐야 돼? 8개 쳐야 됩니까?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야. 8개까지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죠. 여러분들 천재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의외로 똑똑하지 않다고. 똑똑하지 않은 증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자동차 번호판 뒷자리 몇 개냐고. 엄마 아빠 자동차 번호판 한 번도 안 봤어요? 맨 뒷자리 몇 개냐고 숫자. 네 자리잖아. 핸드폰 여러분들 숫자 마지막 자리 몇 개예요? 네 자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 뒷자리 번호가 한 200자리야. 그럼 여러분들은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지. 핸드폰을 발명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장해서 쓰는 거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저장 능력도 없었고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구분하기 위한 번호였을 뿐이니까 알겠습니까? 만약에 핸드폰 뒷자리가 뭐 옛날엔 010도 없었지만 뭐 0, 0, 1, 0, 뭐 2, 2, 3, 3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20개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번호를 아니다. 이러면 인류가 좀 더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네. 아무튼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 그럼 8자리까지 넘어가 버리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그렸잖아. 알겠습니까? 식별하기 편하게 많아지면 그것들은 굳이 그냥 한꺼번에 쭉 이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지금 하는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아무튼 써봤고, 그랬을 때,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 맞니? 그럼 홀수 번째 자리는 그러면 누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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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입니까? 아, 뭐요? 홀수는 지금 몇 갠데? 5개인데, 넣어야 될 자리는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홀수 5개 중에 집어넣을 놈 4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1, 1, 1, 3과 같이 1을 3번 선택할 수 있습니까? 또는 얼마? 1, 1, 3, 3 이렇게 2개씩 선택할 수 있습니까? 더 없죠? 이렇게 바로 나누느냐 못 나누냐가 바로 요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 1, 1, 3을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거 배열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 111 3팩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1, 1, 2하고 3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2, 2, 2하고 3은 또 나머지 자리에다 배열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개 배열하는 경우 얼마? 4팩. 2, 2, 2. 3팩입니까? 그럼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바로 요 첫 번째 경우겠지. 그래요. 그럼 이제 1133을 배열하는 경우, 그럼 1133을 배열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얼마? 4팩, 22, 2팩, 33, 2팩이 됩니까? 요거는 지금 1133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1133 배열했어. 그러면 1133은 배열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요 네 개를 또 나머지 자리에다 배열해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에다 배열하는 경우에 수 얼마? 4팩인데 2, 맞죠? 그래서 얼마? 3팩입니까? 엄매 똑같네요. 엄매 맞나요?
앞에 것이 들군요. 곱하기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이것들이 합이 될 거라고. 오케이. 5번 같은 문제. 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함수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음, 그리면서 하라고.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하고 y래요. 그런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뒤에 풀이법하고 선생님 풀이법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자, x 집합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2, 3, 4, 5, 6, 7이 있고요. 자, y 집합에는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해. 그랬을 때 집합 large x의 원소 small x에 대하여 스몰 x는 바로 x의 원수잖아요. 그것이 4의 약수면 그러면 4의 약수에는 그럼 뭐가 있는데? 1, 2, 4가 있죠? 6의 약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1, 2, 3, 6이 있습니까? 원매. 그럼 여러분들 장난쳐 놓은 거 보이시죠? 1은 없죠? 요 x에 요런 장난을 먼저 쳐놨다고. 되게 이거 재밌는 장난이에요. 이런 거 딱 보이면 이 새끼 나 무시하는 건가? 하고 좀 한번 웃어주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2하고 4하고 2하고 3하고 6만 해당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하고 4는 fx라는 건 뜻이 뭐야? x가 도착하는 y값, 함수값이잖아. 즉, y값은 뭐? 2 이하여야 돼. 2하고 4는. 그러니까 2하고 4는 2 이하로 가야 돼. 오케이? 2하고 3하고 6은 2 이상, 딱 눈치채버렸네. 누구는? 2는 반드시 2로 가라는 소리지. 2라는 놈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잖아. 그럼 2 이상으로 가고 2 이하로, 2 이하로 가고 2 이상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2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라고 해서 2는 갈 곳을 찾아버렸고. 오케이.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찾아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4의 약수는 2하고 4잖아. 그럼 이제 4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4라는 놈은 어디로 가야 돼? 2 이하로 가야 되지. 그러면 4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2라는 놈이 2한테로 가야 되지. 그래서 4한테는 선택권 두 개. 그래요? 그럼 이제 4 해결했고. 그럼 이제 누구? 3? 3은 2 이상으로 가야 되지. 3이라는 놈은 2 이상. 2 이상이니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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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죠. 그래서 3한테는 선택권 몇 개? 4개. 맞습니까? 6이라는 놈 보내면 되겠죠. 6이라는 놈도 뭐? 2 이상이니까 6한테도 선택권 몇 개? 4개. 맞아요? 그러면 5하고 7은? 얘네들은 자유로운 영혼. 아무 데나 가도 되죠. 5한테는 선택권 몇 개? 5개. 7한테도 5개가 됩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곱한 게 바로 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6번 문제가 참나 출제하면서 얼마나 킥킥킥 뿌듯해했을까라는 싶어요. 오케이. 그동안 지금 안 나왔던 유형이라고. 오케이. 좋은 유형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는 소리고 내신에서도 제대로 준비한 공부한 수학 선생들은 어메? 올해 처음 나온 유형이네? 하면서 그냥 딱 집어버릴 수 있고 변형하기도 좋을 거라고. 오케이.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G는 뭡니까? 끝. 오케이.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맴맴맴맴매 함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 문제도 한번 풀어버릴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여러분들 선생님 풀이법을 뒤에 풀이법이랑 비교를 해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문제. 집합 x는 2, 3, 4, 5, 6이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이쁘게 그리시고 그러면 x 집합에는 2, 3, 4, 5, 6이고요. x 집합으로 2, 3, 4, 5, 6이 날아가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2 곱하기 F3은 6의 배수래. 6의 배수 얼마? 6, n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표현들 좀 유념히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6의 배수니까 자연수. 자연수를 우리는 n이라고 하잖아요. 내추럴 넘버. 오케이. 그래서 6n이라고 하면 6의 배수라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알았니? 그러면 F2라는 건 뭐야? 2가 갈 곳. F3은 3이 갈 곳이잖아. 그것들을 곱한 y 값들은 6의 배수야. 무엇이요?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 그럼 어차피 도착할 수 있는 놈들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것들을 조합 곱해서 6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럼 뭐가 있을까? 일단 6의 배수, 6의 배수. 6, 6. 맞나요? 12, 63, 18, 64, 24, 65, 없죠? 30은 안 되죠? 맞지? 30은 나올 수 없죠? 있나? 5, 6에 30? 오메, 있네요. 30, 또, 이제, 66. 왜냐면 2도 6으로 가고 3도 6으로 가면 66에 36이니까 36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네. 그러면 박영희가 방금 놀라운 무식함을 드러냈죠. 36을 미처 생각 못했잖아. 왜?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출제 포인트였어. 왜? 박영희는 지금 무슨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두 개씩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근데 얘는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 발견이 일단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6은 뭐야, 6? 2 곱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2와 같이 두 개의 곱이잖아. 이것도 3, 4, 12, 3, 6, 18, 4, 6, 24, 5, 6, 30과 같이 두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6의 배수였고 얘는 6, 6과 같이 하나로 만든 6의 배수였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눈치채는 게 힌트였다고. 포인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외치려고 했던 거 F2하고 F3을 곱해서 그러면 6이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럼 6이 되는 경우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항상 셀 때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2, 3. 오케이? 그러면 또 2로 시작하면서 곱해서 6이 되는 것은 없죠? 그럼 이제 3, 2가 있습니까? 맞아요? 또 3, 6이 되는 거 이제 없고 12가 되는 거, 12가 되는 건 얼마? 예, 순서대로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2, 6, 오케이? 3, 4, 4, 3, 6, 2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18이 되는 건 그럼 3, 6, 6, 3이 있습니까? 맞아요? 24가 되는 건 24가 되는 거. 4, 6, 6, 4가 있습니까? 오케이. 30이 되는 건 5, 6, 6, 5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까? 아니, 그니까 두 개 곱해서 여기까지는 12개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12개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한번 봐봐. 요거 한번 볼까, 요거? 요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라는 말은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4한테는 선택권 몇 개야?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세 개밖에 없대? 맞죠? 그러면 요것들의 개수, 그러니까 요 경우만 구하면 요 경우에다가 12개 곱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냐고. 2, 3이든 3이든 3, 2는 그러면 이제 뭐죠? 요렇게 될 뿐이잖아. 그러면 또 어차피 나머지 경우 정하는 거지. 맞아? 만약에 2, 6이라고 하면 2, 6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뭐예요? 2하고 3은 한 군데로 갔고 4, 5, 6을 정하는 경우의 수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 한 가지 경우만 구하면 어차피 12번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12배 해주면 된다는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러고. 아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그럼 뭐예요? 2도 6으로 가고 3도 6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다른 거라고. 이해됐어? 즉, 요 경우는 지금 요 36인 경우는 한 군데로만 가버려서 도착할 곳이 달라져 버리죠. 요 경우랑 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경우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런 경우 한번 구해볼까요? 아따,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요 경우로 계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 5, 6이 이제 누군가한테 가야 되는데 뭡니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세 개입니까? 맞아요? 엄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돼. 이미 치역 몇 개는 확보야. 확보. 두 개는 확보된 거지.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여야 되니까 그러면 4, 5, 6 중에 한 놈을 결정해야 되겠죠? 치역될 놈. 오케이. 그래서 얼마? 31이라고? 그러니 요거는 뭐예요, 요거? 치역될 놈, 추가로 치역될 놈 하나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연출. 그러면 뭐 4가 됐다고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4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치역이 그러면 누구라는 소리예요? 2, 3, 4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4한테는 선택권 몇 개? 2 아니면 3 아니면 4로 가면 되겠지. 5한테도 2 아니면 3 아니면 4로 갈 수 있지. 6한테도 2 아니면 3 아니면 4로 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입니까? 4한테도 선택권 몇 개? 3개, 3개, 3개입니까? 그래서 3의 3승계입니까? 근데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서 뭐 빼줘야 돼? 여기에서 뭐 빼줘야 돼? 여기에서 뭐 빼줘야 돼? 여기서 뭐 빼줘야 돼? 치역이 두 개인 거 빼줘야 됩니까? 아, 선생님, 치역이 한 개인 것도 있잖아요. 한 개일 순 없죠? 그치. 이미 2하고 3은 화살을 받아버렸잖아. 네. 그니까 요 3의 삼승계 중에서는 치역이 한 개인 건 없다고. 근데 치역이 두 개인 건 있어. 뭐냐면 4가 만약에 4로는 안 가고 2 아니면 3으로만 가든지 5가 2 아니면 3으로만 가든지 6이 2 아니면 3으로만 가버리면 4가 안 가잖아. 맞죠? 그래서 4로 안 갈 놈, 4로 안 갈 놈, 즉 4가 2 아니면 3, 5가 2 아니면 3, 6이 2 아니면 3, 즉 얼마? 2의 3승계를 빼줘야 된다고. 그러냐? 그래서 요게 바로 2와 3인 경우였어.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곱하기 12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했고, 그럼 이제 요런 경우, 그럼 요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야. 요런 경우도 그러면 이제 뭡니까? 2하고 3이 몽땅 6으로만 가버렸지. 맞아? 근데 치역은 몇 개래? 3개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줘야 쓰겠네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요? 2하고 3 빼고 이제 4하고 5하고 6이 날아가야 되지. 그러면 4한테는 선택, 오메메메메메메. 근데 치역은 몇 개? 3개뿐이래. 그러면 일단 치역될 놈 먼저 정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치역될 놈은 그럼 어디에서 골라야 돼요? 2, 3, 4, 5 중에서 2개는 골라야지. 그래야 치역이 3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치역될 놈 4개 중에서 2개 고를 거란 말이야? 이건 치역될 놈이야, 치역될 놈. 6은 이미 있었고. 그럼 치역될 놈 2하고 4를 골랐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연출하라고, 연출. 눈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치역될 놈 골랐으니까 치역될 놈 이렇게 정해 놓으라고, 써 놓으라고. 표시를 하라고, 잉? 오케이. 그럼 이제 치역될 놈 이제 골랐어. 그럼 치역될 놈 골랐으니까 이제 누구만 날리면 돼요? 4하고 5하고 6만 날리면 되죠? 그러면 4한테는 선택권 몇 개? 2 아니면 4 아니면 6입니까? 3개. 5한테도 2, 4, 6, 3개. 6한테도 2, 4, 6, 3개입니까? 그래서 3, 3, 3. 3의 세제곱인가요? 맞죠? 근데 아니죠. 이제 여기서 뭔가 빼줘야지. 뭐 빼줘야 됩니까? 뭐? 여기에서 치역이 하나 있는 놈 빼줘야지. 선생님 아까는 치역 하나인 거 안 써줬잖아요. 여기서는 치역이 하나일 순 없지. 이미 2하고 3 두 개가 확보됐으니까 치역이 하나인 건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태는 안 했지만 요때는 이제 치역이 하나인 것이 있어. 뭐? 4하고 5하고 6이 몽땅 6으로만 가버리면 치역이 한 개인 거지.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거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리요. 그러면 치역이 그럼 이제 몇 개인 거? 2개인 거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치역이 2개인 거라는 건 뭔 말이야? 치역이 2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 잘 따져. 이것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냈고 싶어. 근데 너희들 내신은 아마 안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이거 건들고 싶어요. 치역이 2개인 건 뭐지? 치역이 2개가 되려면 얘는 이미 하나잖아. 하나 확보잖아. 그럼 치역이 2개가 된다는 건 얘 중에 하나 뽑는 거지. 요거까지 선택 포함해서 뽑아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무조건 지금 현재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2개가 된다는 건 2하고 4 중에서만 하나 뽑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 2씩 1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선택했다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치역이 될 놈은 치역이 2개가 되는 것은 2하고 6한테만 가야 되잖아. 그러면 4한테는 선택권 몇 개? 2 아니면 6, 2개. 5한테도 2 아니면 6, 2개. 3한테도 2 아니면, 6한테도 2 아니면 6, 2개입니까? 그래서 얼마? 2의 세제곱인가요? 빼기 2를 해줘야 되죠? 요 1은 뭐죠? 요 1? 우리 치역이 2개인 거 그러고 있잖아. 근데 4가 2 아니면 6으로 가야 되는데 4가 6으로 가고 5도 6으로 가고 6도 6으로 가는 건 이미 여기서 세놨지. 이 말 이해돼? 어? 4, 5, 6이 2로 가는 거는 치역 2개인 거 맞다고. 4가 2로 가고 5가 2로 가고 6이 2로 가면 치역 이미 2하고 이미 6은 치역이었잖아. 치역 2개 되는 거 맞다고. 하지만 4하고 5하고 6이 모두 6으로만 가버리면 그건 치역이 한 개인 거고 이미 아까 세놨지? 그래서 그거 하나 빼준 거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 또는 얘니까 얘들은 합해주고. 그런가요? 어쩔까? 요것을 빼줘야 됩니까? 그것들을 곱해줘야 됩니까? 요 4C는 뭐였어? 4C. 치역될 놈 두 개 더 추가해서 뽑은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치역될 놈 3개니까 4, 5, 6한테 각각 3가지의 선택권이니까 3의 3승. 예서 치역 1개인 거랑 치역 2개인 걸 지금 빼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 또는 요 경우니까 2개의 합이 바로 답이 될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무슈, 오작가.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다가 시간 부족하면 선생님은 바로 끝내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좀 나가야 돼요. 아무튼 자, 6번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강력 추천입니다. 강력 추천. 알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문제야. 빨간 구슬 1개,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6번에다가 이렇게 써보라고. 아따, 선생님, 저는 문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한번 읽었을 때는. 알겠습니까? 자, 즉,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과도 같아. 모르겠으면 몇 번 해본다라고. 해본다야, 해본다야. 띄어쓰기 맞습니까? 맞아요? 아무튼,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라고. 모르겠으면,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항상 연출하라고 했잖아요. 빨간 구슬,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는 빨간 펜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알겠습니까? 샤프하고 컴사만 쓸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호로 표현하자고 했죠? 빨간 구슬, 뭐, R. 노란 구슬, 옐로우. 파란 구슬, 선생님이 지금 또 이렇게 쓴 거 이해됩니까? 이런 게 이제 습관화 되라고. 5개를 L 해버리면 5개인지 4개인지 우리 급한 마음에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선생님 같이 본능적으로 3개, 2개 이렇게 써놓으면 5개라는 게 안 헷갈리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걸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잉?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토탈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또 이것도 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아무튼 나열할 때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를 A, 빨간 구슬보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구슬의 개수를 B. 뭔 말이요? 아, 일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빨간 구슬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지. 맞나요? 그랬을 때, 요 왼쪽에 있는 뭔 개수? Y의 개수가 A고, 오른쪽에 있는 파랑의 개수가 B일 때, A보다 B가 더 큰 경우야. A가 B보다 큰 경우. 맞아요? 무엇이냐? 그럼 이제 해봐. 빨간 구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야. 그럼 노란 구슬은 어차피 몇 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만약에 이쪽에가 Y가 없어. Y가 없으면 A가 얼마란 소리예요? 빵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빵이고 B는 오른쪽에 없을 수도 있어. 블루가. 맞나요? 파란 구슬이. 그러면 0이야.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작아봤자 0이야. 0이라고 해봤자 0이 0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노란 구슬은 여기에 0이 올 수 없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y가 한 개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노란 구슬이 왼편에 한 개가 오면 그럼 이제 요 노란 구슬의 개수가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니까 요쪽에는 그러면 뭐가 파란 구슬이 안 와야 됩니까? 그래야 파란 구슬의 개수가 빵 개니까 1이 0보다 크다가 될 수 있는 거지. 요때는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 파란 구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 왼편에만 이렇게 파란 구슬이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리고 노란 구슬 한 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쪽에 와야 된다는 소리지? 요런 경우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R은 지금 중간에 심판 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는 얘는 배열할 수 없죠? 얘랑 얘는 배열할 수 없어. 얘랑 얘가 자리 바꿔버리면 Y, R이면 R 왼편에 Y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지. 우리 지금 Y가 한 개인 경우 지금 고르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만 배열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6팩 나누기 5팩 이렇게 될 거라고?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셔야 됩니까? 물 한 잔 먹을 사람 빨리 온매매매 오늘 못 보내려나? 빨리 물 한 잔 먹을 사람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패턴이 규칙이 발견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한 겁니까? 노란 구슬이 왼편에 하나 있는 거 구한 겁니까? 그럼 이제 또 언제 이깁니까? 왼편에 노란 구슬이 몇 개? R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 Y가 두 개이면 오케이. 오른편에 L은 몇 개 있으면 돼? 빵 개 아니면 한 개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또 요 왼편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가 오른편에 있는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많은 거지. 그러면 요런 경우 그럼 요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왼편에 노란 구슬이 두 개 있으면 오른편에 파란 구슬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나머지 파란 구슬도 모두 어느 쪽? 왼편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이거 배열하는 경우겠지? 그럼 여기서도 뭐만 배열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배열할 수 있는 거죠? R까지 포함하면 안 되지? 맞니? 그래서 몇 개? 7개입니까? 맞아요? 7팩 나누기 L 5개, Y 2개. 얼마? 5팩, 2팩이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Y가 두 개 있고, 그럼 오른편에 L이 한 개 있어.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럼 뭐가 됩니까? 오른편에 L은 이렇게 하나 있고, Y는 두 개가 이쪽에 있고, 나머지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만 배열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얼마? 6팩 나누기 4팩, 2팩이 된다라고 이해됐습니까? 6번이었고요. 자, 그 6번하고 7번이 거의 똑같은 유형이다. 6번하고 7번. 가도 됩니까? 7번 문제 봐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라고. 연출하라고 연출, 연출. 연출이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종류의 6개의 공이 있다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공이라고 하면 굳이 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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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필요 없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다른 종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종류를 그러면 뭐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이거는 비추. 왜? 이렇게 해도 돼. 비추라는 것은 틀린 건 아니란 소리지. 근데 우리는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제 또 나눌 거란 말이야. 몇 개. 그러면 한 개, 두 개 해버리면 또 이거랑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푸는 아이디어라고. 즉, 그 6개의 공을 뭐라고나? 가나, 가라, 마바라고 놓는 것이 좋다는 거라고. 요 아이디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은 종류가 다르다고 이제 확실히 정해 불었고.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말 없어도 A, B, C들하고 네이밍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인 거지. 맞나요? 그래서 4개의 상자니까 4개의 상자를 그리라고 연출. A, B, C, D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연출했어요. 그니? 그럴 때 방금 했던 아이디어랑 똑같다고.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은 2래. 무엇이요? 무엇이요? 남김없이 넣었는데. 그러면 A하고 B에 들어갈 것은 어차피 합해서 2개라는 거잖아. 그럼 합해서 2개인 경우는 없잖아, 몇 개. 뭐예요? 빵, 2. 1, 1. 2, 빵. 오케이? 뭔가 그냥 막 번쩍이는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고민하지 마시고, 요렇게 일단 연출하다 보면, 몇 개 없잖아. 그러면 이거 몇 개 없으니까 요렇게 진행해도 상관없겠다는 소리야. 만약 이것이 한 500개, 1000개 돼버리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합해서 2개니까 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거라고. 맞니? 근데,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3개래. 그러면 우원매?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를 먼저 정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럼 A하고 B를 정하는데 A는 안 넣어야 되잖아. B는 그러면 2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놈 그러면 몇 개 중에서 요 6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B에 들어갈 놈 결정하는 경우의 수 얼마? 요 경우입니다. 얼마? 62입니까? 요 놈은 지금 여기에 집어넣을 놈 2개 고른 거야. 배열할 순 없죠? 그냥 여기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럼 이제 연출, 얘를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누구? 바라마바를 C하고 D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니? 근데 C하고 D 집어넣는데, 그러면 다한테는 선택권 몇 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중복조합이라는 말 안 쓰고 한 번도 언급 안 했어. 누가 선택하고 누가 선택 당하는지야. 그러면 이 공한테 선택권이 있어? 상자한테 선택권이 있어? 공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지. 공을 집어넣는 사람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상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지. 너 이거 임마. 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다한테 선택권 몇 개? C 아니면 D. 라는 C 아니면 D. 파 또 아니면 C 아니면 D니까. 둘입니까? 그래서 얼마? 2의 4승계란 말이야? 그럼 효시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게 아니라고. 빼줘야 된다고. Why? 아까 공이 들어있는 상자는 3개인데 이미 하나가 비어있잖아. 그러면 몽땅 요리로만 들어가는 경우. 아니 몽땅 요리로만 들어가는 경우. 2가지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2란 말이에요. 표시 이해됐습니까? 네. 표시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죠? 전 국민 모두? 오케이. 이렇게 구했고. 여기서 좀 애매하다고. 이게 이제 분할하고 분배인데, 아니, 그냥 분할 분배 우리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그럼 뭐야? 여기랑 여기랑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가나다라 마바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A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6가지. 그러면 B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누군가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B는 이제 5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 5가지. 이거는 지금 원래는 이게 6C1, 5C1 곱하기 나누기 2패
곱하기 2팩을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너희들 뭐 예지하고 은혁이나 아마 기억날 거야. 우리 이거 순열과 조합할 때 막판에 마지막 시험 대비할 때 그냥 이거 순열과 조합 이거 순열과 분배 이거 분할과 분배 하면서 막 지웠던 거 기억날 거라고. 그거거든. 아무튼 누구? 정승재라는 놈이 교육과정도 아닌데 그냥 막 열심히 그 TV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던 그 부분이라고. 근데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고? 잉?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요렇게는 이해되죠? 요렇게 지금 이해하라는 거라고. 원래는 분할과 분배야. 잉? 아무튼 그거 무시하고 요거 뭐야, 요 6은? A 결정하는 경우. 이거는 B 결정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었어. 맞아? 그럼 가하고 나가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이제 다라마바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이 들어가는 상자는 몇 개뿐이래? 세 개뿐이래. 무엇이요? 그럼 뭐예요? 이미 두 개는 채워버렸잖아. 하나씩이지만. 맞아요?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는 이제 하나가 비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요? 빌, 럼, 빈 상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다라마바를 그냥 싹 집어넣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뭐예요, 요거? 빈 상자 고르는 경우. 아니면 거꾸로 널 상자 고르는 경우. 고르기만 하면 선택이 없이 다라마바는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고르기만 하면. 맞죠? 재석이 죽어보려고 하네, 우짜까잉. 재석하고 과자 줘? 그러면 둘빵이야. 둘빵은 또 요거랑 똑같습니까? 빵 둘이나 둘빵이나 또 이것도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맞니? 그래서 요게 두 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림과 같이 이제 배열한대요. 근데 요 같은 모서리 있는 것의 곱은 짝수해야 된대. 뭔데? 1, 2, 3, 4, 5, 6. 이 6개 중에서. 그러냐? 그러면 얘 곱한 것도 짝수, 얘 곱하는 것도 짝수, 얘 곱한 것도 짝수라는 말은 즉, 한, 한 변에, 한 모서리에는 반드시 홀과 짝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어. 만약 여기가 짝짝이면 어딘가는 홀홀이 돼버려 되겠지? 뭐시오? 뭔 일 또 터졌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바쁘다고 이 자식아. 자, 뭔 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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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 홀과 같이 이렇게 홀짝홀짝홀짝씩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맞나요? 그러면 히어보라. 그러면 뭐 먼저 비열해 버릴까요? 짝, 짝, 짝 먼저 비열해 버릴까요? 짝, 짝, 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3-1 팩입니까? 짝수 먼저 배열하고 있어? 근데 그 짝수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지? 요 변에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요 짝이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요 짝이 왼쪽에 올 수도 오른쪽에 올 수도 있지?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이건 뭐야요? 짝수의 위치하고 짝수의 위치 이거는 뭐 짝수 세 개의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원순열 배열하는 거였고 이거는 짝수 배열하는 거 짝이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짝수가 자리를 잡아버렸어. 만약에 짝수가 얘, 얘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순간 요 자리들은 모두 이제 구분되는 자리가 돼버리죠. 그럼 홀수 배열하는 것은 그대로 순열이 된다는 소리라고. 오케이. 시작할까요?
1번 푼 사람? 1번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거든. 근데 실패. 마지막 방식. 선생님의 방법 한번 보라고. 그러면 1분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합이 모두 6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주 지겹게 반복했었지. 저구도란 말이 나오면 90% 이상. 뭐뭐 이상, 뭐뭐 이하란 말이 나와도 60% 이상은 6건이 편해. 이게 이제 선생님은 직업병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것 딱 보는 순간, 이어집합으로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어집합으로 먼저 도전했다고.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어집합 그냥 원래대로 푸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제 풀려고 했어. 근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다가 번쩍, 번쩍, 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의 풀이법. 자,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이웃하는 것은 6 이상이어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제일 연약한 놈, 제일 연약한 짐승, 1이 있어요. 그쵸? 1이라는 놈은 그러면 왼편 아니면 오른편에 누가 와야 돼? 6 이상이 되려면 요 자리와 요 자리에는 5 아니면 6 아니면 7이 와야 된다고. 맞아요? 어? 어? 그럼 왔다고 하고. 그러면 또 누구야요? 2하고 3은 이렇게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되지. 1, 양 옆에는 5, 6, 7이 이웃해야 돼. 오케이? 2와 3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대답해봐.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밧줄로 꽁꽁 한 사람 취급. 이웃하지 않으면 나머지 먼저 배열 끼워 넣기. 기억나?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웃한다의 여사건이 아니라고 했지? 이웃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끼워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그러면 1 양옆에는 누가 와야 된다고? 1 양옆에. 5 아니면 6 아니면 7이 와야 되겠지? 그럼 양 옆에 올 수 있는 경우 고르는 경우 얼마? 3C 2가 됩니까? 얘는 1 양 옆에 채우는 경우야? 5, 6, 7 중에? 그럼 이제 연출 5하고 6이 왔다고 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놈은 누굽니까? 1, 2, 3, 4, 7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근데 2하고 3은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으짜까, 으짜까. 어. 얘네들은 이제 꽁꽁 묶어버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구? 누구? 사고 7을 배열한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2, 3을 끼워 넣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쉬어볼까요? 어. 1 양옆에는 5하고 6 아니면 5하고 7 아니면 6하고 7이 포진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묶어버려야 된다고. 얘네들은 그러면 한 사람 취급. 하나, 둘, 세 명. 세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3-1 팩입니까? 엔더 2하고 3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중 몇 자리 중에서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아 배열해버리면 된다고. 엔드! 5하고 6이 양 옆에 포진해 있지. 5, 6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면 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얼마? 2팩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끝? 알겠습니까? 어차까 이 문제 남았는데요. 원래는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2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꼭 해달라고 하시고 그거 뭐지? 라이센은 여러분들 3장 많아요?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3장 여러분 라이센 추가 숙제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